어색하죠?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어색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의 컨닝 논란이 어색하죠. 이게 뭔가 딱딱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동문, 서답. 그런데 좀 뭔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논란의 본질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왜 갑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왜 논문 표절과 이 컨닝 논란이 일고 있을까? 자, 오늘 이 어색함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병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후보자 측의 해명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중요한 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대목이에요. 이게 새 소식인데. 자, 일단 의혹부터 보시죠. 중앙일보, 서울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2023년 7월 26일 코로나 변이 확산 당시 국면 한 종합병원에 강선우 후보자가 입원한 가족 면회위에 방문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를 들고 오셔야 된다라고 면회를 막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나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서 모두 알리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병원 관계자의 복수의 증언이 언론 보도로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란을 겪었던 일부 간호사들은 결국 울음까지 터뜨렸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A병원 관계자, 강 후보자의 항의에 일부 간호사 울음을 터뜨렸다. 코로나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 결과 토대로 결국 강선우 후보자가 출입할 수 있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라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진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 후보자 측 입장도 취재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갑질 의혹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봤다라는 병원 관계자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 강 후보자 측은 예방접종 맞으러 간 건데? 라며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 의혹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진위 여부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빨리 수사를 하는 거죠. 시간 끌면 안 되죠. 여가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김희정 의원께서는 여가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앞서 이 병원 관계자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네. 피디님 혹시 그 내용 좀 띄워주시겠어요? 강 후보자가 병원에서 했다라고 알려진 그 말. 울음 터뜨렸고 간호사가 뭔 말을 했는지 봤더니 나 국회의원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이야. 보건복지위가 이 병원들을 네. 관할하는 상임이잖아요. 방역 지침을 잘 되는지 점검해야 되는 상임입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어. 네.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서 모두 내가 알리겠어. 그러자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 대목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 네. 하셨으니까 네.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의 내용 아니, 사실이라면. 그 상대적으로 약자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니 초선 국회의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좌진들 뭐 6개월 안에 마구 잘라서 문제가 됐는데 밖에 나가서도 저런 식으로 또 바가지가 줄줄 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어쩔래? 내가 니네 병원 폐쇄시킬 수 있어. 거의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무뎌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때는 마스크 안 쓰고 가도 과태료 물 때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가는 환자는 마스크 안 써도 10만 원까지 과태료 물 수 있도록 돼 있을 때였고요. 간호사가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방역 지침 어기면 10일, 23개월 그리고 아예 병원 문 닫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과태료도 내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지 않으면 병원이 문 닫아야 할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내고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나 보건복지위원인데
나 이 병원 잘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진짜 나 때문에 병원 문 닫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 수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중간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못하는 갈등이 그 간호사의 눈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가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고 이 병원에서 잘하라라는 발언이 간호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무서운 발언이겠군요. 협박이죠. 왜냐하면 그냥 국회의원이야 정도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이야 나 이 병원 잘 알아 이상한 지침에 대해서 점검해봐야겠어.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여러 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정도면 정말 그 휘하의 보좌관 8명하고도 막 그렇게 갑질하고 막 했는데 내부 갑질뿐만 아니라 외부 갑질도 저렇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나 장관인데 이러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갑질을 당한 그 상대가 간호사라는 부분에서도 또 놀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나 약자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의정 활동의 성과로 내세우는 게 간호사법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직장 이직률이 높고 간호사 퇴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명 퇴원 방지법을 발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들의 부당한 처우에 앞장서는 게 내 의정 활동의 주요 성과야라고 했었는데 간호사한테 갑질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좌관들 대상으로 한 갑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장관이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현행법 위반이라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서경찰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어제부로 착수가 된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직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직 그 제보자들의 주장과 증언입니다. 강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진위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강 후보자 측의 해명도 저희가 충실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 본인의 어떤 추가적 해명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드리겠다라는 말씀도 거듭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때 뭐 코로나 한창 창궐했을 때 병원은 고사하고요. 식당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점심 때 배고파가지고 배고팠어요. 일단 배고팠어요. 제가 식당에 갔거든요. 예. 그때는 반드시 식당 들어갈 때 핸드폰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접종을 받았다라고 그래. 하는 게 맞아. 확인이 돼야 밥을 줬어요. 뭐 이렇게 찍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그때 사무실에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예. 밥을 못 먹어. 그래가지고 그 식당 그 주인 제가 여러 번 갔던 단골 식당이니까 배고팠는데 배고픈데 사장님 저 배고파가지고 사장님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밥 좀 주세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가서 그냥 저기 사무실 다시 가가지고 핸드폰 갖고 와서 그때 무슨 기계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다. 맞아요. 그다음 방송국에도 항상 이렇게 해서 열 체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배고픈데 그러면 갈 기운은 있었어요? 회사까지? 그래가지고 밥 못 먹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식당 안 갔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안 갖고 간 정혁진 변호사님 잘못이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 단골 사장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 해가지고. 너무 배고팠구나. 그래. 식당이네요. 방역지침 잘 지킨. 옛날에는요. 예. 그때는 식당 그냥 평범한 식당들도 네. 방역 지침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혹시나 할까 해가지고 병원은 고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강선우 후보자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래 중에 제가 딱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생각나느냐. DJ DOC 노래가 있거든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알아서 기어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갖다 좋아했는지 나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현직 국회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니까 얼마나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면 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강력한 그 코로나 전국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대형 병원에서 국회의원한테 어쨌든 그 편의를 갖다가 봐줄 수밖에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DJ DOC가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건 노래에 불과하지만 저런 시점에서 나 국회의원이야 그다음에 나 보건복지부 위원이야 그다음에 나 병원에 대해서 조치 취할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까지 이게 일이 확대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데요. 어떤 범죄가 되느냐?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일을 그냥 뭐 이렇게 사소하게 방해하면 그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게 아닌데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위계가 있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위력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 국회의원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력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DJ DOC랑 강선우 의원과는 뭐 관련이 없다는 말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드리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의혹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대한 병원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기사로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강선우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위해서 병원에 갔던 사실만 인정하고 있지 가족 면회랄지 아니면 나 국회의원이야 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사 저런 발언이 만약에 오고 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뉘앙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강 의원이 이 지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국회의원인데 그런 지침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 소속이라 좀 의아한데 한 번만 좀 다시 살펴봐 줄 수 있느냐라고 정중히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실제 이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처럼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만큼의 어떤 고압적인 상황이었는지는 저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평소 보좌진들에게 큰형처럼 대하기로 유명한 우리 박정 의원님 나와주셨는데 자,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선우 의원을 무조건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보좌진 교체에 대한 것들이 저도 숫자로 보면 굉장히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 했는데 제가 그날 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면직 후 다시 임명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앞으로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의 한 절반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강선우 의원보다 더 많이 교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면 그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팩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본인이 아프리카 그 병에 대해서 그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다면 그게 사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건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커지는 데 원인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는 거거든요. 좀 지나쳤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적 감정을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이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통렬한 사과가 없었던 부분이 아쉽다라는 박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강선우 후보 측 해명을 좀 보면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근데 해당 병원은 종합병원인 걸로 알려졌는데 코로나 국면에 종합병원에서도 이 예방접종을 놔주긴 합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을 뭐 시작으로 이제 뭐 종합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모두 다 예방접종은 당연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치 이제 경찰에서 수사 착수했다고 해서 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뭔가 이제 뭐 인지를 해서 수사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상은 어느 뭐 시민단체인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해서 맞아요. 예,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그러니까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무슨 마치 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강선우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사 착수되고 이런 걸 이제 뭐 언론에 알려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부분은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뭐 자기는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사실 지금 뭐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실제 저런 갑질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사죄를 하고 특히 뭐 울음을 터뜨리고 갑질을 했다고 하는 간호사한테 진짜 통렬한 사과를 해야죠. 근데 네. 그런 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수사 착수가 어떤 혐의에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그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뜻이라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
강선우 후보 본인의 해명은 안 나왔어요. 강선우 후보 본인이라고 하셨지만 강선우 후보 측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 측이겠죠. 후보의 해명이나 후보의 입장이나 뭐 후보의 육성의 어떤 부인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왜 후보가 직접 입장을 내지 않을까요? 근데 뭐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게 후보 측 뭐 인사단이나 그런 데서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그때 보좌진 고발 같은 경우도 강선우 후보 본인은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 특히나 이제 만약에 뭐 후보자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적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는 거가 마치 그런 그 병원 관계자들에게 또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빨리 사과를 하고 이제 빨리 이제 털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2023년도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을 때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가 뭐 출범한 지 한 1년 좀 넘은밖에 안 된 시기인데 뭐 야당 국회의원이 저렇게까지 과연 갑질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과연 야당 국회의원이 저렇게 갑질할 수 있었을까? 그렇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야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갑질을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군요. 사실은 알 수 없으니까 경찰 수사를 좀 착수한 걸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